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책인데요. 우리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걷기가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또 이 책을 읽음으로써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은 계속 나가서 조금씩이라도 걷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의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 나가오 가스히로 지음 이선정 옮김. 북라이프. 작가가 일본 분이시네요. 나가오 가스히로 작가에 대한 소개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가오 클리닉 원장이자 의료법인 유아카이의 이사장, 1984년 도쿄 외과대학을 졸업한 뒤 오사카 대학병원 제2내과에서 의사생활을 시작했으며 1995년 효고현 아미가사키시에서 나가오 클리닉을 개업했다. 이후 지금까지 연중 무휴 외래 진료과 24시간 재택 진료에 힘쓰고 있다. 일본 소화기병학회, 소화기 내시경학회, 재택의학회, 내과학회 소속으로 도쿄의과대학과 간사이 국제대학에서 개공교수로 강의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재택케어 연구회, 만성기의료협회, 전국 재택요양지원, 진료소 협회 이사, 존엄사협회 부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 매체에 의학 활동 중이다.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 매체에 의학 칼럼을 연재 중이며 전국을 돌며 강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나가오 박사는 20년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생활습관병, 류마티스 관절염, 감기 등 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 걷기라는 것을 발견했다.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걷기의 효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저서로는 범람하는 의료 부정 서적을 반박하며 의료 부정 서적에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48가지 진실을 비롯해 평온한 죽음, 항암제를 끊을 10번의 기회, 할매 유황은 잘못 가면 치매가 더 심해져요 등이 있다. 이 책 다 읽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프롤로그 부분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프롤로그 부분에 이 책 전반에 걸친 그런 주제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병의 90%가 낫는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일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과장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나는 효고현 아마사사키시에서 나가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동네 의사다. 동네 병원인 만큼 외래 진료에는 다양한 환자가 내원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생활습관병을 앓는 환자,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환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환자, 치매 환자, 암 환자,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정형외과 쪽 환자까지 다양한 질환과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병이든 공통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할 걷기에 관해서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걸으면 낫는다는 말이 과언이라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이 점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오래전 의대를 지망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재수 시절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이 있다. 의사는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할까? 약 처방이 치료의 전부라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고성능 컴퓨터라면 문진 결과를 근거로 병명을 파악하고 필요한 약을 고르는 작업 정도는 자동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의료라면 의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병증을 완화시키거나 완치하는 것,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야말로 의사의 본분은 아닐까? 의대에 진학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더욱 약에 기대지 않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개업 초기에는 약은 세 종류로 이하로만 처방합니다. 라고 적은 종이를 진료실 벽에 붙여둘 정도였다. 그러나 다른 병원에 소개를 받아 내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럴 수도 없게 되었다. 환자가 가져온 소견서를 보면 10에서 20종류나 되는 약을 복용 중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 많은 약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었다. 복용량이 너무 급격히 변하면 도리어 위험이 따르므로 아주 조금씩 줄여야 했다. 그러는 사이 약은 세 종류 이하라는 원칙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걷기에 관한 책을 쓰고자 마음먹은 까닭은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당연한 나머지 오히려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 지상주의를 재점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텔레비전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먹거리를 끼니마다 식탁에 올리거나 종아리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매일 종아리를 주무르는 사람이라도 걷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하기 일쑤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낫는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등의 면역체의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제목에는 지난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며 의료비의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걸으면 이러한 부담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만 건강제일주의 인생은 재미가 없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나는 아무리 의사라도 건강만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때로는 과음을 하는 날도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니 해도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고행하듯 걷기를 추천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 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이 책에서는 왜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운명이 변화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되도록 알기 쉽게 간결하게 답하려 노력했다.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쯤이면 독자 여러분도 걷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으리라 믿는다. 걷기의 탁월한 효과를 알게 되면 다음은 실행에 옮겨 모쪼록 걷기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가오 가스히로. 정말 이걸 읽으니까 바로 나가서 걷고 싶네요. 세로토닌이란 그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하루에 1시간씩 꼭꼭 걸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은 또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 한 부분만 같이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걷기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오랜 세월 매일같이 진찰을 하니 촉진이나 문진을 하기도 전에 이분은 잘 걷는구나. 이 환자는 별로 안 걷겠네 하고 얼굴만 봐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번 강조했듯 걸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퐁퐁 솟아난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잘 걷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넘치듯 독특한 표정이 있다. 세로토닌 얼굴이라고나 할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균형 잡힌 내내 호르몬이 얼굴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현재에 만족한 듯한 느긋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세로토닌 얼굴을 기분 좋은 얼굴이라고 말해도 되겠다. 하루 1시간 정도 걸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 중에 안절부절 못하거나 사소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말이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반대로 걷지 않는 사람도 얼굴의 상태가 드러난다. 세로토닌 얼굴의 반대라고 하면 짐작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60에서 65세의 정년을 맞으므로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이 길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는 한다. 특히 남성 중에는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을 뜬 사람도 있다. 그런 분들은 잘 걷는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한결 좋아지고 세로토닌 얼굴이 된다. 후기 고령자라고 일컫는 75세 이상이 되어도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도 있다. 그런 분에게 평소에 자주 걷는지 여쭤보면 10중 8구 즐겨 걷는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내 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열어 측정할 수도 없지만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행복해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약이나 건강 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과 걷기의 효능을 깨닫고 날마다 걷는 사람 중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달리다 보면 어느새 피로와 고통이 사라지고 날아갈 듯이 황홀한 느낌에 감싸일 때가 있다고 한다. 이른바 러너스 하이 현상이다. 걷기도 똑같아서 계속 걷다 보면 행복이 밀려와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이 걷기에 푹 빠지는 이유는 이러한 워킹 하이를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함께 걷거나 걷는 도중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 옥시토신이라는 애정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옥시토신이 증가하면 세로토닌도 증가한다. 등산이나 하이킹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모두 인상이 좋지 않은가? 나는 30년쯤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요세미티 계곡을 오른 적이 있다. 그 안을 걸어 다니며 안전을 지키는 순찰 대원과도 마주쳤는데 모두 얼굴이 굉장히 친절한 얼굴이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넘치는 인상이었으니 분명 세로토닌뿐 아니라 옥시토신도 풍부했을 것이다. 걸으면 절로 친절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혼자 걸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지만 누군가와 나란히 발을 맞추어 걸으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기분이 감사할 것이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두 가지 이유.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이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된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체내 산소 섭취량은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진다. 나이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진다. 신선한 산소를 먹으면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려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한때 종아리 마사지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책 한 권이 계기였다. 제2의 심장이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걷기야말로 종아리를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건강요법이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이다. 손, 발, 눈, 귀 등의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이다. 그러니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 내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뇌에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간단히 말하면 뇌 안에 신경세포가 풍부하고 신경끼리 잘 연결된 상태를 가리킨다. 갓난아기는 신경세포의 수가 굉장히 많은 반면 신경회로는 매우 엉성한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외부 세계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여 놀라운 속도로 확장된다.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를 정점으로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재생할 수는 있다. 걸으면서 손발을 사용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실 뇌내 신경세포의 수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태어난 직후에 신경세포가 가장 많고 그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 있는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걷기는 신경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수를 늘리는 비결이다. 책을 읽으면 그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사고가 촉발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독서와 똑같은 효과를 걷기에서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걷기가 머리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뭐 1시간 걸을 필요도 없고 한 30분 정도씩만 꾸준히 걸으면은 정말 건강하게 안 아프고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걷기를 생활화해서 모두 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걷기에 대한 책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